왜냐면 저도 부정적이었고 저도 저거를 내가?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작가님의 이거를 보면서 제 생각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앞으로 향후 4년, 5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장기전으로 단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투자하실 원금이랑 목표하시는 수익 금액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때 바이낸스에 넣어놨어요. 레버리지 같은 거를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올해 말까지 이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 중인 30대 자영업자 김다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비트코인을 전혀 모르던 분이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들어볼 건데요. 출연자분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영상의 댓글도 저희 팀의 PD가 허용한 댓글만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막 춥지 않나요? 네, 쌀쌀한데 괜찮았습니다. 네. 저 바로 촬영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실례하겠습니다. 하나를 아직 하다 말아서 여기가 제 방이어서. 네네. 식사는 하셨나요? 네, 저는 빵 먹고 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5분이면 끝나서. 엄청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맞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5분이 1분이 진짜 5분 같고 막 이래가지고. 부모님은 안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주 4일은 거의 이렇게 가고 토요일이랑 평일 하루 이렇게 이틀은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가요. 맨날 이렇게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근데 아침형으로 한번 바뀌고 나면 진짜 편하고 피곤한 해도 되게 좋아요. 하루가 길고 이래가지고 저보다 우리 회원님들이 피곤하지 않을까요? 다 했습니다. 네. 아시죠? 다 했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5분이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릉에서 필라테스 앤 PT 체형교정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다혜라고 합니다. 원장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32입니다. 출근 얼른 하셔야 되니까 이동하시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센터는 어디쯤에 있나요? 센터는 그 선릉역에서 1번 출구 나가면 한 5분 거리 가까이 있어요. 혹시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두고 와가지고 핸드폰을 잠시 가지러 갔다 올게요. 이런 정신없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운영은 잘 되나요? 저희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한 2kg가 181개가 있대요, 센터가. 181개요? 네, 근데 진짜 네. 감사하게 회원님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지인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출을 여쭤봐도 될까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1인으로 운영을 계속 해왔던 센터고 정말 안 나왔을 때가 한 750, 800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올 때 120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에 적응 못했을 때는 이 빨간 차들 있잖아요. 네. 이걸 많이 봤어요. 왜냐면 나만 이런 게 아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가자 막 이러면서. 학창 시절에 전학을 18번 다녔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직업이 직업군인이셨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고 이제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서 막 3개월 있다가 전학 간 적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8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처음으로 전학을 안 간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전학을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았겠네요. 진짜 행복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혹시 대학교는 어떤 학과로 진학을 하셨나요? 저는 항공과 나왔습니다. 항공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진짜 솔직하게는 애기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시기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학과를 가게 되면 나중에 취업도 미래적으로 더 훨씬 좋을 거다. 그리고 너 성향이 서비스를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지원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 친구도 항공과를 가고 저도 같이 오게 되었어요. 친구랑 같이 진학을 같이 하신 거네요? 네, 친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밌으셨나요? 처음 갔을 때 사실 적응이 힘들었던 게 다들 학원을 다니고 왔기 때문에 알고 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아버지가 그럴 때는 무조건 다 한다고 해라. 이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학회장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학회장까지 하셨어요? 네. 학교생활 진짜 열심히 하셨겠네요. 네, 교수님과 함께 열심히 배웠습니다. 되게 뭐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할 시기에 회사까지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회사를 다니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문회사에 다녔었다가 그거 다음에는 삼성전자 잠깐 단기 비서직이 있었어요. 단기 사무비서 이런 거 그거 2가지 경험해봤습니다. 항공과를 진학하셨는데 근데 왜 비서직이나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하셨나요? 항공과를 나오면 사실은 승무원 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사회 경험을 먼저 하고 싶었던 생각이었어요. 뭔가 바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승무원에 올인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무직업을 먼저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취업 준비는 잘 되었나요? 그러면서 승무원 준비도 같이 이제 중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막 2차 합격도 하고 최종 면접도 가고 했는데 그 시기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원이 확 줄고 막 여러 가지 사유로 제 길이 아니었나 봐요. 못 갔습니다. 아,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취업길이 막혔군요. 취업이 안 되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참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피디님 말씀이 맞는 게 그게 안 되는 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물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좀 욕심이 더 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회사 다 그만둔 시기였으니까 고민하다가 그 필라테스 인포데스크로 들어가서 일을 또 시작했어요. 그냥. 필라테스 인포데스크 알바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알바를 하러 갔다가 운동을 접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하게 되신 건가요? 맞아요. 그때 처음 필라테스라는 거를 저도 접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고 강사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업을 4개 하고 제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울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몸을 먼저 만들려고 바디 프로필 준비를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대상포진에 걸리는 거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걸리는 거죠? 사실 50대 분들이 많이 걸리시거든요. 몸이 힘들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23살, 4살 때 걸렸는데 그 당시에 많이 약해져가지고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전학을 뭐 18번 다니거나 취업이 안 돼서 힘드셨거나 뭐 건강이 안 좋아졌던 거 이런 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뭐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지금 막 큰 건 아니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어가면서 배워가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요새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실까요? 네. 이 건물 안에만 네. 저처럼 운동샵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나 있어요? 네. 와. 들어오시죠. 저 친구입니다. 인포데스크에서 알바를 하다가 필라테스 체형 교정샵까지 열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문 앞에 필라테스 체형 교정 PT 이렇게 적혀 있던데 어떤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필라테스랑 PT를 같이 병행하면서 몸을 바꿔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리는 샵이고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체형 교정이에요. 체형 교정을 위해서 필라테스랑 PT를 이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처음 와서 이런 데를. 이쪽이가 이제 필라테스 기구로 이제 사용하는 위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샤워실이랑 이제 락커룸 같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는 이제 필라테스랑 웨이트 기구가 요 안에 웨이트 기구가 있어요. 요 2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몸에서 다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아, 정말? 와, 이렇게 헬스기구랑 이런 게 다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저는 진짜 요물이라고 생각해요. 저건 뭐예요? 이건 이제 엉덩이 운동하는 건데 중등근, 옆엉덩이랑 안쪽 내전근 엉덩이 이렇게 운동을 같이 고관절적으로 해주는 건데요. 현대인들은 앉아 있잖아요, 많이. 네, 저도 앉아있어요. 그쵸, 그럼 아마 골반이 다 이렇게 말려 있어서 이 친구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리가 안 좋거나 어깨, 이렇게 거북목 이런 문제들을 겪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잡아주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거는 무조건이고. 이런 필라테스 샵은 보통 남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처음 들어와봐요, 이런데. 아, 맞아. 좀 약간 부끄러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 여자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분들도 필라테스 샵에서 운동을 하시나요? 저희 센터만 해도 한 6, 7분 계세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아, 샤워실이구나 이게. 아, 이런 게 있구나. 맞습니다. 간이 느낌으로. 지금 뿌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 데톨인데 기구에는 좋진 않아요. 근데 네. 기구를 아끼기보다는 이 향기, 회원님들의 청결을 좀 뿌리자 싶어가지고 네. 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구를 되팔 게 아니라면. 와, 저는 필라테스 샵을 처음 와봤는데 이런 기구들이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기구는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거는 총 4개 한 세트가 한 2천만 원까지도 하고 한 대가 1,000만 원대도 하고 막 이렇게. 혹시 창업비용 많이 들어가셨나요? 여기가 맞습니다. 상권이 아무래도 선릉 쪽이다 보니까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다른 필라테스 샵과 다른 원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죠. 첫 번째로는 오시면은 발부터 확인을 해요. 수기로 발을 다 풀어드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운동을 알려드릴 때 각 동작의 포인트가 명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를 3번만 해도 근육통이 올 수 있게끔. 자극을 엄청 주시나 보네요, 운동할 때. 그쵸. 와, 전문적이시네요. 이런 노하우는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제 몸을 가지고 계속 변화를 만들어보고 경험하고 식단도 제가 직접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터득이 됐던 것 같아요. 며칠 갔어요? 그때? 3일 아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길게 오셨다. 좋아요.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왼손 옆으로 바닥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몸이 위로 길어지게 쭉 키 커지게 쓰기만 해도 불편하겠지만 머리 위로 만세 할 수 있다. 무지개 쭉. 그렇죠. 살짝 더 상체 벽에다 기댔다 생각하시고 호흡으로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여기서 그대로 5초 유지. 하나, 둘, 아야, 셋, 좀만 더. 오케이. 돌아오셨다가 시선 가슴 왼쪽으로. 인터뷰 한번 미치겠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요? 아니 다리 접으시고 하셔도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구해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김다혜 원장님 어떠세요? 잘 가르쳐 주시나요? 지치지 않아요. 지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여기 DH고 필라테스 센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 지인 추천으로 여기는 처음에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허리가 안 좋아서 왔어요. 허리가 왜 얼마나? 허리 디스크 염증도 있었고 오래 이제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현대인들은 진짜 다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기 전이랑 운동한 후랑 많이 달라지셨나요?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예를 달라지셨어요? 들면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가는데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도 허리에 무리가 좀 덜 가는? 아예 안 가진 않지만 허리가 튼튼해진 느낌? 운동을 하면 허리 디스크가 확실히 좋아지나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병원 원장님이 약물 치료보다 좀 근본적인 치료는 가장 좋은 게 운동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알아보던 차에 오게 된 거여서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 타고 출장을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해외 출장을. 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주로 해외 사업을 맡고 있어서 그래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다시 고통받으시러 감사합니다. 그렇죠. 2개 더. 그렇죠. 원장님 근데 저 위쪽에 보면은 상이 되게 많아요. 네. 대회 되게 많이 나가셨나 봐요. 맞습니다. 대회를 많이 나가진 않았고 4번에서 5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4번이나 대회를 나가셨어요? 네. 어떤 대회 나가신 건가요? 21년도 머슬마니아라고 하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동일한 머슬마니아 대회, 피트니스 대회고 그 다음이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고 그 다음에 미인 대회까지 해가지고 총 4개네요. 근데 매장 앞에 원장님이 아시아인 최초로 그랑프리 2관왕을 하셨다고 써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조금 일반인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피트니스 대회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머슬마니아라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이 대회에 참가를 했고 이 대회의 메리트는 해외에서도 열려요. 23년도에 제가 처음에 머슬마니아 국내 대회를 스포츠 모델 1위를 한 다음에 마이애미를 넘어왔어요. 지금 좀 위에 있는 게 마이애미 상인데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랑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어떠한 몸의 바디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체크받고 포징을 체크받고 그 다음에 상을 이제 수여받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2관왕을 받게 되었네요. 그랑프리 2관왕을 하셨다는데 혹시 사진 있으신가요? 인스타에 제 거에 올려놨는데 계셨던 이게 각 분야의 그랑프리였어가지고 이제 바디 뭐 보디빌딩 분야, 저는 이제 모델 분야랑 비키니 분야에서 2개를 탔고 각 분야의 그랑프리들이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이 머슬마니아 대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 10년 넘게 지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내도 뛰고 해외도 뛰고 했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23년도 한 연도 안에 국내에서도 그랑프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해외까지 넘어가서 두 종목에서나 그랑프리를 해낸 거는 아시안 최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대회가 끝난 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머슬마니아 대표님께서 식사하다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진짜 힘들었죠. 전 국내 대회 뛰기 5일 전에 저도 스승님이 계신데 스승님한테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저 진짜 죄송한데 안 하고 싶다. 저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스승님이 그때 정말 단호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포기하고 싶으면 해 라고 하시는데 근데 너가 후회하는 것도 너고 선택하는 것도 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고 하루에 식사량이 전 6개월 동안 염분을 원래 먹어줘야 되는데 아예 안 먹었던 케이스라서 더 힘들었던 거고 유산소도 하루에 한 3시간씩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돌아가란 못할 것 같습니다. 운동도 운동인데 네. 음식을 안 먹는 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회에서 그랑프리로 우승하시고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뭐 드셨어요? 그때 뷔페 갔던 것 같아요. 해산물 뷔페를 갔어요. 그래서 엄청 먹고 돌아왔죠. 좋아하는 음식이 해산물이신가요? 그건 아닌데 거기가 또 마이애미가 해산물 그게 유명하다 그래서 갔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28살에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8살에 준비하는 거면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체대 나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교를 하자면 늦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철형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권도영님 편입니다. 실제로 성함이 권도영이셔서 댓글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권도영님 편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영상 끝에 뜨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미인 대회까지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였어요? 머슬마니아 대회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 대회가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냐 한국 대표로 라고 해주셔서 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25개국 친구들이 그곳에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미인 대회 끝나고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다 오신 거예요? 네, 말레이시아 자체를 미인 대회 덕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근데 너무 좋고 우리나라랑은 또 다르게 조금은 좀 릴렉스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3, 4개월 정도 지내다 오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생활은 어떠셨어요? 만족하셨나요? 너무 좋았죠. 사실 오고 싶지 않을 정도였지만 제가 한 20대였으면 1년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거기서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한국에 자리를 잡자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친구가 비트코인을 바이낸스에 뭐 깔아주고 도와줬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약간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레이시아 마지막 대회 날 끝나고 애프터 파티를 할 때 사람들 초대를 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의 남자친구분이 비트코인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언니랑 친해지게 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게 된 거죠. 일적으로 몇 %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으로 본인이 성격이 그렇거나 아니면 나이상 원장님 네. 원장님 이렇게 수업이 없는 시간에 비트코인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10분, 막 7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쉬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됩니다. 투자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대상포진으로 진짜 거의 하루에 닌겔 1시간만씩 맞으면서 겨우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아픈 사람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니즈에서 여기를 차린 건데 이거를 지금은 25평이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한 100평까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오셨던 회원분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 도와드렸을 때 성취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짜 커요. 이게 저는 이 직업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진심을 느끼고 특히 회원님 입에서 저 이제 안 아파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만큼 행복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 주제가 비트코인 투자잖아요. 네. 혹시 이전에 다른 재테크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재테크는 그냥 저축, 그냥 제가 돈 모으는 정도만 했던 이유가 했었고 그것만 한 이유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이제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안 될 거야 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비트코인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부정적이었고 저도 저거를 내가? 막 이랬었는데 정말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작가님의 이거를 보면서 제 생각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앞으로 향후 4년, 5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장기전으로 단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운동처럼 제가 이 분야를 한 것처럼 해야겠다. 이 생각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그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증폭의 법칙, 관리의 규칙 이쪽. 맞아요. 강의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가지냐 이 부분이 좀 저한테 확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은 금대로 이유가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진짜 크게 와닿았고 그게 제가 제 스스로 자산을 여기다 투자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면 강의를 돈 내고 들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과거에 제가 이 강의를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 못한다고 한다면? 못한다고 한다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들어갔을 때 투자를 했을 때 뭘 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면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이 강의가 어떤지를 알고 지금 다시 돌아가면 전 무조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설명을 잘 써놔야겠네요. 홈페이지 설명도 너무 좋은데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낮아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강의에 나오는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이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국내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고 해외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증폭을 쓰는 게 좀 어려우셨죠? 네, 맞아요. 바이낸스 자체도 사실 좀 어렵고 좀 불편하고 처음 쓰기는 근데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좀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혹시 멘탈클럽이라고 신민철 작가님이 회원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라이브 방송이나 뭐 시황 글 같은 것도 보셨나요? 아직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계속 뜨거든요. 그걸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셔가지고 수업이 많으시니까. 신민철 작가님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게 있나요? 그 돈의 규칙을 읽어봤어요. 이 처음 강의 시작하실 때 그 돈의 규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먼저 읽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무지하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제 주변에 재테크를 안 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 그 책을 선물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된 내용이 있었나요? 네.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구매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구매력이 뭔지, 저 물건을 왜 사야 되는지,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성을 이제 인지하고 나니까 이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 법칙을 글로 한 번 더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이 뜻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희 집도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을 우리의 레버리지로 쓰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아? 이거를 저도 같이 공유하게 됐던 거? 혹시 멘탈이 전부 다 강의는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을까요? 그냥 들으십시오. 근데 진짜 솔직하게는 비트코인이라는 거 4글자만 아는 사람, 비트코인이 뭔데? 근데 돈은 벌고 싶어, 이러면은 들으셨으면 좋겠고. 원장님 수업 끝나셨나요? 네. 원장님 계속 인터뷰 이어가 볼 건데 네. 투자 목표가 궁금한데요. 투자하실 원금이랑 목표하시는 수익 금액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때 바이낸스에 한 170 정도 넣어놨어요. 작게. 그때는 모르니까 아예. 지금도 막 크게보다는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로 넣어서 한 500 정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보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레버리지 같은 거를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제 마음으로는 그래도 한 올해 말까지 2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금방 끝내고 그리고 또 촬영 이따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한 김다혜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30대가 어떻게 비트코인 투자를 공부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이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어느 60대 투자자가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들어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나온 증폭의 규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아우 나마스테.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